결론 한번 내려보고요. 자, 다음에 저 검찰 이야기는요. 월요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막 찌라시 형태로 돌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저기 포털에 뉴스가 찌라시 형태로 돌던데 시민단체라고 부르지 말고요.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법세련? 사준모? 법세련. 법세련. 이번 법세련은 한동훈을 유심으로 감청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유심칩을 갖다가 카카오톡을 들여다봤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심칩을 가져가면 그게 감청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가능은 하다고는 해요. 근데 일단은 감청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보고 고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청이라는 거는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래 들으면 그건 도청 감청이죠. 도감청. 근데 이미 있었던 거를 확인하는 건 감청이 아니죠.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팀은 기존에 있던 메시지를 확인한 거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이 안 돼요, 일단. 이게 사법시험을 패스를 못해서 애들이 좀 모자란 건가? 그렇지 않죠. 공부는 많이 했겠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좀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이게 없는 현실이지. 저는 이 법세련 같은 애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수사팀이 확보한 유심을 통해서 공기계에 넣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검사장의 카카오톡 내역을 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 이게 조선일보의 이런 취지의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럼 그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알았냐고. 상상을 했겠죠.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글쎄요, 한 검사장이 알려줬든지 한 검사장이 알려줬든지. 이야, 한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위법이네요. 그럼요. 저는 이게 시민단체, 이제 법세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이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쓰는 건지 알고 이 이름을 붙인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나라를 법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법치주의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나라를 법으로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는 관념을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이 뭔가 어떤 정의가 어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꽁냥꽁냥 되는 게 너무 보기 불편해요, 진짜. 근데 이제 주말 지나면서 뉴스가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동재는 이번 주에 기소한다 그러고요. 기한이 있을 테니까. 한동훈은 기소가 어렵다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한동훈은 기소하면 안 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서울중앙지검을 고립시키는 전략.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 고립시킨다고 고립이 됩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신문사에서 일제히 똑같은 기사를 쓴다고 하면 그 기사대로 자기 수사 결과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서울중앙지검 기자, 대검 기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잘 모르죠. 무슨 기자들은. 말이에요? 출입처별로 이렇게 검찰 나눠져 출입은 있지 않나? 검찰 그러니까 출입. 검찰청 출입 기자단은 이게 확실히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검이냐 그 중앙지검이냐 다른 검찰청이냐 이런 거는 따로 그 반이 있는 거죠. 그것보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법원이나 검찰을 대부분 다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는 대검찰청에 상주하고 있죠. 그 기레기들이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각 직업마다 어떻게 사람을 다 보냅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니? 그러니까 반장이 핵심이죠. 저는 우리 동재는 기소될 거고, 우리 동훈 씨도 제 생각에는 수사 난항이란 말 저는 동의 못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예.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 예. 영장이 이렇게 제각제각 나오고 있다는 거는 난항이면 안 나와요. 난항이면 안 나오지. 근데 영장이 제각제각 나온다는 거, 지금 언론 기사에 보면 이동재 같은 경우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이렇게 발부를 했던 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에 대한 유심 같은 경우는 영장에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들 보면
이동재의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못 미쳤다는 거고,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유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유심을 봐야 되겠네라는 뭔가 확증을 줄 만한 게 법원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영장이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줄 때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내주지 않거든요. 특히 그 작년에 있었던 압수수색 100건은 아주 예외적인 거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줄 때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특정해서 나와요. 특정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장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사실은 지금 대개의 언론들이 뭐 경향신문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찰하고 한편 먹었던 애들이야. 그 언론 플레이 주도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야. 굳이 말하자면 조국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미 한편 먹고 있는 애들이야. 이 한동훈이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제일 싫은 애들이야. 그럼 주말 내내 무슨 짓을 했을까? 그쪽 계열에서 되게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한동훈한 유리한 기사 되게 많이 나왔지. 예. 지금 정진훈 부장검사는 무슨 뭐 쇼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지만.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흐름을 한동훈한테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요거를 지들끼리 지내피셜로.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상황에 언론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한동훈에 대한 증거가 없어. 엄청 힘들어 죽겠어.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검언유착 수사팀은 한동훈 기소 못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진 이유가 없다고. 굳이 말하자면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조국 장관이 기소되고 막 이런 상황에 조국 가족들한테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똑같아.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한동훈한테 유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한테 직접적으로 기소할 만한 또는 구속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언론에 흘려요? 지금 보강 수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언론에다 대놓고 계속해서 흘리는 거죠. 지들 증거 없어. 그러니까 기소하면 안 돼. 언론에서 자기 상상에 기반한 뇌피셜을 계속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써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심칩 그거 뒤져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를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통신 기록이 있어도 없어도 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통신 기록을 삭제했다. 그럼 통신 기록을 유심칩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통신사의 기록이 사라집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감추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보가 무엇인지를 추정하려고 압수수색하고 들여다보는 거지.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다 없다 자체가 그 판을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마음을 단 1초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언론은 어떤 이야기라도 써낼 수 있다는 태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 출입 기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기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의 안에 워낙 폐쇄적인 이너서클이 있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실시간 문자 브리핑을 그러니까 검찰 기자단한테 직접 검찰로부터 받고, 그리고 차장검사와는 비공식 티타임을 계속 거쳐서 고급 수사 정보를 받고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미 PD수첩 등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는 얼마나 그 연대가 끈끈하냐. 검찰 기자단 소속 기자가 불기소를 청탁을 하면 60% 이상 들어준다. 여기까지 다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사인들 못 써주겠냐고요. 예. 그 가운데 그 정진웅 부장검사의 병실 사진, 그 중앙일보가 그 배포의 전말 해가지고 검 윗선서 지시한 듯, 쉽게 표현하면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이 그 사진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을 듯 이렇게 이제 추정을 보도하던데, 사실은 이거는요 한동훈 자체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응. 한동훈 자체가 검언 유착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여론몰이 해가지고 조국 나쁜 놈 만들면서 쥐어패고 조국이 뭐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것처럼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론 플레이 엄청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정진훈 부장검사 등이 뭐 지시가 있었고 없었고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지금 상황은 언론 플레이. 서로 간에 여론의 싸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조국에 반대했던 언론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진웅이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어떤 그 사진을 공개했을 리는 없고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이 지시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본질을 마구 비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플레이는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죠. 구속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게재하도록 누군가 시켰다. 또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방해한 거 아니에요.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게 본질인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언론은 그냥 저는 제일 웃겼던 게 한동훈 검사장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 정부장은 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지만 사진을 올린 게 검찰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니,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두터우신 분이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협조도 안 하시고 나를 결국은 구속할 것이다. 나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가 무슨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양 계속 발언을 하셨는데 그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도 검찰인데 누가 더 검찰을 쪽팔리게 만드는 건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고도의 언론 플레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친구랑 둘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검찰 쪽팔릴까봐 못 그러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언론에서 못 해요. 그 말 어떻게 언론에서 그 말 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언론을 쪽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쪽팔리게 하는 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준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예. 근데 웃기는 게 겨우는 거지. 야, 이 이야기 방송해도 되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동훈은 여러모로 그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진웅의 개인적인 얘기가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조국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지금 한동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갖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가짜뉴스 130만 개를 뿌렸던 놈들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이 지시해가지고 흘렸을 거야.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잖아. 오죽 니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지. 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일단 보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한동훈에 대해서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쳐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것들이 한동훈 쪽의 주장과 일맥상통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친문들이 조작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어렵게 하려고 이 사건을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오기 딱 프레임이 좋습니다. 대개의 증거가 있다면 이동재 구속영장이 나온 것처럼 한동훈의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 개입, 유착의 개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있다면 나는 바로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묘한 흐름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박상학이 이번에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횡령 사기 부분을 넣어서 같이 영장을 치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해졌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묘한 그 흐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박상학이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구속영장이 나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자체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영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영장이 나가는 게 그 뒷사람한테 되게 모양이 좀 불편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이면요 그냥 영장 나와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거를 굳이 왜 검찰에서 반려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훈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잖아. 한동훈 지금 자리에 조국 장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고요. 내 수사는 내가 방해할 수 있어.
네. 공무집행 방해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언론이 도와주니까 교묘하게 이 양비론으로 가버리잖아요.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사실 알고 보면은 만약에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 대입됐다면 조국 갈기갈기 찍혔겠죠.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다. 저는 그 이번 주에 이동재 기자의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이동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동재가 구속되는 과정까지는 계속 버티고 있는데 기소가 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다 결정 나버린 판에서 자기 자신은 말고는 보호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동재를 그러면은 보호해주지 않죠. 그 이동재가 자기 입으로는 다 포맷했고 다 디가오진까지 했다고는 하지만 실력 있는 기자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어딘가는 남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까는지 안 까는지에서 이제 이동재 이 사람이 진짜 기자였구나, 참 기자였구나, 네. 이런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예. 이번 이제 검찰 인사가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 이 검찰 인사가 나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사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번 인사, 1월달 인사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조국 장관 수사 잘못됐던 애들 다 저찬시키는 분위기였거든요. 깨알같이 이번에는 뭔가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이제 법무부에서 뭐 열리려다가 안 올려가지고 뭐 윤석열의 의견 개진 요식행위라고 하지만 그런 기조차 아직 없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이 라인이 완전히 잘려나가는 이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언론들이 마치 이성윤은 뭐 추미애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검찰 인사를 윤석열의 뭐 측근들 수족을 다 자르려고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던데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속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추미애 스타일이면 훨씬 더 인사가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딱 윤석열이 딱 그거 받아봤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나 그만할래. 이 정도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과연 우리 윤석열 옹께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남은 12개월을 버틸 거라고. 이번에 추정관님이 정말 또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기대 한번 해보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동훈 자체는 어떤 증거를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대한민국의 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검사가 일개 언론사 기자랑 짬짬이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중처벌돼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동조하는 뉘앙스의 대화를 하는 이 못된 검사를 꼭 기필코 구속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해서 6개월 동안 있다 나왔죠. 예. 지금 보면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조국 장관도 구속영장 신청했었죠. 여러분 다 까먹었지만 영장 발부가 안 됐죠. 최소한 한동훈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아니에요. 구속영장 치세요. 발부가 안 되더라도. 그걸로 한동훈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쫄지 말라. 영장 칠 거예요? 조중동의 프레임에 속지 말고 이 위험 리스크, 영장 발부가 안 되는 리스크를 걱정해서 영장을 안 칠 거였으면은 수사도 하지 말았어야지. 검찰의 검사 기소율 0.1% 좀 올려봅시다. 네.